저하고 정도원만 주고 유승민, 이재호, 주호영 공천 안 줘가지고 그렇죠. 그때 유승민하고 주호영은 탈당했었고 저희만 정도원하고 저하고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정도원은 끝내 떨어지 나는 붙었지. 네. 그러다 2020년도에는 저는 제가 2019년도에 사무총장 때 우리 인적 혁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1명 당협위원장, 현역 당협위원장 사퇴시킬 때 제가 같이 사퇴했잖아요. 맞습니다. 제 스스로 사무총장 스스로 당협위원장 안 내놓고서 멀쩡한 현역 당협위원장 어떻게 다 사퇴시키느냐. 그래서 제 스스로 셀프 사퇴를 했죠. 셀프 사퇴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공천거기 막바지에 당 공관위에서 당 중진들 자객 공천하겠다 그래서 박영선 지역에 보낸다. 근데 박영선은 없는 윤건영 지역에 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냥 황당하게 이제 끝났었고 이번 지금 상황은 사실 지난번 살생부공천이나 막판에 자객공천 차출이나 그거 두 가지를 합친 것만큼 이제 황당했던 거죠, 뭐 사실. 일부 언론에서도 언론에 이제 얘기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28일 날 밤에 저한테 사무총장한테 연락이 와서 출마 빨리 준비하고 공천 서류 내고 다다음 날 와서 면접 보고 다다음 날 3월 2일 날 공천 발표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은 벌어졌는데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날부터 지금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고서 공천장 받은 게 3일 이틀 동안 김현원 설득한 게 이틀. 그래서 국회 와가지고 김현원하고 나오고 공동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어제 개소식 했으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12일 동안 이런 완전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진짜로. 진짜 영화로 치면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 진짜 불가능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지금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설득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가서 빌고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 인생사에 나름 이제 지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공천 발표하는 날 바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본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대신 제가 문자를 간곡하게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차마 지금 전화를 드리지 못하겠다. 당신 심경이 어떨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금 전화 드리는 건 얘가 아니고 내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문자를 그렇게 보낸 이유가 바꿔놓고 생기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공천을 그냥 단수 공천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거를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시 경선을 하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장 바꾸는 생각하니까 그 사람 누가 나한테 그 전화 왔을 때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곡하게 문자만 남겨놓고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만났더니 1시간 동안 본인 진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더 매달리지 않고 오늘은 제가 돌아가보고 또 의원님께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그날 밤에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의원 시의원들이 항명하는. 그래서 내가 도의원한테 전화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김현원이 전화 와서 사무실 오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도의원들 다 모아놨더라고. 김현원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무실 넘겨주고 조직 다 넘겨주고 김 선배 여기 아는 사람은커녕 길도 전혀 모를 테니까 자기가 선대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자.
이번에 참 정치 20년 했지만 저도 20년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휘돼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천만다행이었고 우리 정치사 쪽으로도 저는 정치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결과나 뭐 승복한다고 하지만 승복하고서 그냥 막 뒤로 빠질 뿐이지 이렇게 나서도 자기를 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찾아오라는 거야. 공관위원장이 찾아갔더니 김연아하고 공관위원장이 김연아한테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힘들어주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당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 분당에 대한 열등감이야. 분당. 딱 하나야. 분당에 대한 열등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산이 분당하고 30여 년 전에 신도시, 이르기 신도시 같이 출발했거든. 딱 둘이 쌍둥이처럼. 맞습니다. 서울 북쪽, 서울 남쪽. 그런데 출발한 지 10년 만에 분당이 일산이 1.5배가 됐어요. 땅 집값이. 왜 집값이 1.5배가 돼? 10년 만에. 분당은 강남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 우리 집값 때문에 못 살지만 강남 가서 회사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분당으로 이사 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일산에서는 강남으로 너무 멀잖아. 멀죠. 그러니까 1.5배가 딱 됐네. 10년 사이에. 근데 다시 또 10년이 흘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판교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분당 옆에. 근데 판교 신도시는 벤처 들어가고 엄청나게 이제 젊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판교에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회사는 거기인데 사는 데는 분당 와서 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분당이 집값이 확 또 올라와서 2.5배가 된 거야. 일산하고. 그러니까 일산은 완전히 앉아서 분당 대비해서는 거의 2.5배 쪼그라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일산은 그동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왜냐면 도시가 이미 30년이 된 거야. 30년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통 문제를 어쨌든 간에 교통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교통이 형편없거든, 여기가.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미 학교도 30년이 됐기 때문에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이 학교, 이 교육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그거지.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분당에 판교가 있다면 일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솔루션이 경제 자유구역이야. 그래서 일산의 경제 자유구역, 일산 근방의 경제 자유구역을 유치해가지고 경제구역이 확정되면 경제 자유구역은 세제 혜택이 크거든요. 판교처럼. 그럼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하면 그 기업들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일산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교 모델이 분당 판교 모델. 그래서 크게 재개발, 재건축, 교통 문제, 교육 환경 문제. 네 번째가 경제 자유구역 확정 문제.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 12년 거기 일산 서구가 민주당이 12년 연속했거든요. 국회의원이 12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것들이. 제가 사실 거기 지금 바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충분한 소위 경험과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제가 서울 양천을에서 삼선을 했잖아요. 근데 서울 양천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서 험지 중에 험지예요. 완전 험지.
거기가 물경 28년 동안 민주당이 연속 집권했던 땅이야. 국회의원을 제가 28년 민주당 집권에서 처음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제가 3연임을 했어요. 3선을. 불가능하지.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김용태 일 확실하게 잘해서 우리한테 혜택 줬다. 그 혜택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지역의 가치를 올려주고 주민들의 집값을 올려줬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래 세 번 연속 뽑고. 일산 거기 고양정의 최대 문제가 첫 번째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두 번째가 교통. 내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다. 나 이걸로 삼선했다. 양천을 해서. 내가 먼저 그걸 보여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표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표를 먼저 주시면 내가 그만큼 난 신용은 있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화끈하게 소위 신이 있게 해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 또 김용태가 이 국회의원 중에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김용태의 민원의 날.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10년 동안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김용태의 민원의 날을 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총 198회를 열었어요. 민원의 날을. 198회 동안 받은 민원이 2만여 건, 만난 민원인이 약 3만여 명을 만났어요. 그걸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그 민원의 날에 우리 슬로건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거. 참고로 그리고 이번에 제 고향정에 제 김용태 슬로건이 그겁니다. 그 일각이 누군지를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회원사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열애 없이 제가 사퇴는커녕 휴직도 하지 말고 선거에 나가서 소기의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선거에서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바로 복귀하셔서 협회 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찾지를 못해요. 누가 만드는지. 아마도 제가 여기 협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뭐든 세력이나 몇몇 회사가 있을 수 있겠지. 제가 그건 짐작만을 뿐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회장직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만약에 법적 이 사티가 법적 그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사들이, 왜냐하면 이 협회라는 게 회원사들의 그 모임체잖아요. 그리고 회원사들의 대의기구가 이사회고, 이사 중에 아마 한 명이라도 제가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저는 즉각 사퇴했을 거예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뭐 과반이 사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에 제가 사퇴를 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다만 나는 그나마 협회가 부담을 느낄까봐 사퇴는 아니더라도 휴직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휴직한 상태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사퇴를 안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협회에 지금 너무나 중체대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는 일을 지금 완수할 사람이 없어. 바로 지난번 정말 기념비적으로 우리 협회가 치러낸 이 대대적인 이 자율협약, 그거는 뭐 정말 엄청난 그 성과를 거뒀고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근데 그 일을 제가 마무리를 져주고 저는 이제 그만둬야죠. 그러면은 소위 우리 보험대리협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큰
큰 미션을 미션을 해결하는 거지. 나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지. 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거 국면이 절반 정도 이제 지난 셈이에요. 절반은 이제 공천 과정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축구를 치면 전반전이 끝난 하프 타임 시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게임 전에 이뤘던 이미 지고 있던 소위 그 실점을 하프타임까지 나름대로 이제 만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반전이 진짜 중요하죠. 진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봐요. 진짜 싸움은 각 후보가 한 달 동안 필사적으로 지역에서 얼마나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지. 두 번째는 소위 당 지도부, 소위 중앙에서 얼마나 이 소위 메가 전략을 잘 가동시켜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붙어서 거기에서 승리하는지. 이제 그 두 가지가 잘 결합돼야지 후반전에 내갈 것 같고, 저는 결과는 결국은 뭐 바둑에도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눈 터지는 개가 바둑. 뭐 그런 게 지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재편, 이 재편에 대해서 본격 시동을 걸려고 해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사실은 한 10여 년 만에 매우 성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소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생은 디폴트가 이제 돼버렸고, 고령화도 디폴트가 돼버렸고, 중간 세대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실 제가 선거에 2008년도 출마했을 때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88만원 세대의 절망이었거든.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이미 다 정규직인데 20대는 다 비정규직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전 세대에 걸친 절망을 풀어낼 수 있는 소위 국가 대개조 패키지 딜을 제가 뭐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말이에요. 지금 쓰는 말이 아니고, 일산 서구 고양정 주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분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잘못은 오로지 그 지역을 책임졌던 정치적 리더십이 책임져야 됩니다. 12년간 아무 해결책을 내지 못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갈아치셔야죠. 갈아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이지만 12년 동안 압도적인 성과를 내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던 저 김용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12년 동안 성과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일산 서구 고양정 주민들의 요구와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저 김용태 경험과 실력, 의지와 열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4대 과제, 즉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교통 문제 확실하게 풀고, 경제 자유구역 확정해서 대기업 유치하는,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해서 교육 환경 개선하는,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여러분의 집값을 높이는 그런 일을 제가 반드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